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호영 씨 주부인데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는데 도대체가 잘 모르겠다는 거야. 30년 동안 살았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참, 이게 똑같은 거의 같은 경우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조금 알면은요, 내가 속이 좀 편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제 기대할 건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경험으로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래 갖고는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원초적인 본성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알면 조금 편해. 그리고 이제 사주를 보시면서, 내 사주가 어떤지를 알면은 내가 훨씬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배호영 씨 사주에 보면은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배우자를 가질 수 없느냐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사주 용어로 이제 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남자인데, 관이라는 그런 육친이 없으면요, 내가 어떤 누구한테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구속받는 거 싫고,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이에 있다는 거는, 즉, 이 남편이 관인데, 그게 사주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남편한테 내가 얽매여 살 수 있다는 거, 통제받고 살 수 있는 거. 또 좋은 의미에서는 울타리 역할 해주니까 좋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아예 그런 게 귀찮은 거야. 통제받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호영 씨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 사주를 좀 보시면은, 지금 유튜브를 내가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한번 보시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배호영 씨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게 한 30년 살아봐도 이게 뚜렷한 뭔가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답답해서 전화하신 건데, 무료로 이름풀이 신청하는 건 네이버에 기막힌 장명에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화는 010-5833-8867 010-5833-8867 하셔도 됩니다. 배호영 씨 사주는 이제 정민년, 기유월, 병신일, 신묘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주에 조금 관심 있고 기본적인 거를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서로, 남자는 여자 거를, 즉 아내는 남편 거를 딱 보면서 과연 배우자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판단하는 걸 내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내가 사는 게 편하다는 거야. 왜?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지. 기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무 기대하다 보면 실망이 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주에서, 여기 월이라고 써놨죠? 요게 월지가 우리 사주에서 여기 계절이에요, 계절. 이 사람은 6월에 태어났으니까, 중추죠.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럼 요게 나야, 나. 일에서 하늘에 있는 기운, 요걸 우리가 병화인데, 요 병화가 지금 여기서는 배호영 씨야.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배호영 씨 남편이에요. 남편 자리. 그러니까 요 남편 자리하고 내가 태어난 계절만 알고 요거만 이제 표시해 보시면 돼요. 요 유라는 거는 이 가을에 태어난 거죠. 자, 요 사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가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유죠? 그러니까 신유술, 해자, 축월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요걸 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을, 겨울의 기운을 우리가 기운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주 역학이 기본이 음양이잖아. 음과 양을 논하는 거잖아요. 요 자체는 음에 태어났죠.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오면 좋겠어요? 양이 오는 게 좋죠. 당연히 양. 근데 여기는 지금 신이랑 같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달도
달이 음인데 배우자 자리도 음이라는 거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되죠. 즉 차가운 계절, 서늘하고 차가운 계절에 태어났으면 따뜻하고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나한테 온기를 줄 수 있는 그 기운을 만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 복이 있는 거야. 쉽게 해서 내가 추운 쌀쌀한 가을하고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면 이 배우자 자리에 봄이나 여름 기운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그러면 배우자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자,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요 월지에는 12계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 12개 지지 12개 중에 어느 한자가 요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자리를 봄 기운이냐, 여름 기운이냐, 가을이냐, 겨울 기운이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그럼 요걸 잘 모르시겠으면 요걸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본인 거하고 배우자 거를 보세요, 한번. 그러면, 자, 요 이제 봄이 인묘진인데, 이 시작하는 이 인월은요, 우리가 이때 경칩 전후인데, 이때가 굉장히 춥습니다. 눈도 오고. 이게 묘월까지는 이게 좀 차갑다는 거야. 봄이지만. 그러니까 인하고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요때는 얼어있는 시기니까 하늘의 기운이 병화가 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병화가 떠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언제냐? 요게 인묘월에는. 그러니까 봄인데, 실제로 넓은 의미에서 봄은 우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봄하고 중봄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고 쌀쌀하고 춥다는 거예요. 일단. 그때 이때는 병화가 떠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지상간에 사, 오, 미가 있어야 돼요. 요거 여름 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묶어서 봄, 여름에서 요 봄의, 늦봄의 기운하고 사, 오, 미가 여름이잖아. 요때 진, 사오미 월에 태어났으면 크게 봐서는 금수 기운이 오면 좋다는 거야. 금수 기운. 금수를 좀 나누면은 금은 신유술, 요 자리에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요게 해자축. 요 글자가 왔을 때는 요게 배우자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유처럼 신유술 해자축 월에 태어난 사람, 즉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기운이 여기 배우자 자리에 와야 되냐면 목하고 화기운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하고 화운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목 중에는 인목, 묘목, 이렇게 진토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요거는 차갑기 때문에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토하고 화기운인 사, 오, 미가 왔을 때는 이렇게 차가운 음기운이었을 때는 따뜻한 양기운이 요 배우자 자리에 오면은 배우자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기본적인 거 하늘의 기운 10개 가, 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여기 하늘의 기운 10개. 자, 우리는 이제 땅에 살으니까, 지구에 살으니까 지지 중심으로 보시면 인월, 묘월, 진월 요걸 묶어서 3개월을 봄이라고 그래요. 4월, 5월, 미월을 묶어서 여름. 신월, 유월, 수월을 묶어서 신유술 묶어서 가을. 해자축을 묶어서 이제 겨울 기운인데 이걸 조금 세분하면 요 유 같은 경우는 가을 기운 중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때는 쌀쌀할 때죠. 그러니까 기운이 음기운으로 가니까 요 배우자 자리에는 따뜻한 기운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배우영 씨는 여기 어떤 기운이 와 있어요? 같은 음기운이 와 있죠. 이럴 때는 배우자 덕이 없다고 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요거만 봐도 크게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양 조화가 안 맞으면 모든 내가 추진하는 일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양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우영 씨는 6월에 태어났는데 배우자 자리에 또 신월이 왔으니까, 같은 가을 기운이 왔으니까 다 음기운으로만 되어 있죠. 이렇게 음양 조화가 안 맞으면 요 배우자 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배우자 덕이 없다는 걸 또 좀 더 확신하게 알려면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오행을 보면은요, 목, 화, 토, 금, 수가 없죠. 요 수가 얘한테 뭐냐면 관, 즉 남편이란 뜻이죠. 그 남편이 여기는 없잖아요, 사주에. 이 오행 중에 육친으로 치면 이제 관이 남편인데 남편 관이라는 것이 사주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남편을 내가 만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야. 만나는데 남편이란 개념을 내가 익힐 때 내가 어떤 남자한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그게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통제받는 거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뭔가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받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남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또 인연이 없는 거죠. 거기다 또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미오신 원진이 걸려 있죠. 이렇게 되면 자, 몇 가지예요. 여기서 가을에 태어났는데 또 가을 기운을 만났으니까 안 좋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남편을 나타내는 관,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미오신에서 원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기운이 세 번째.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다는 게 이렇게 자세히 나눠보면 한 세 가지가 겹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복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얘기해 있는 내가 태어난 월이 음이면은, 즉, 음이면은 배우자 자리인 양이 왔을 때 배우자 복이 있다. 그거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기억하실 거 없어요. 그게 간단해요. 배우자 복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태어난 달이 음이면, 음이라는 거는 태어난 달이 인묘, 진, 사오미는 이거는 다 양의 기운이죠. 여기에 신유술, 해자축, 음기운이죠. 신유술, 해자축 3개월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음이고요. 여기 배우자 자리에 이 자리에 양의 기운이 와야 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남자 운이 없죠. 그럼 이름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배우자 자리야. 근데 배우자 자리에 또 공망이 걸려 있죠. 자,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이나 그 수리를 내가 보완해주면 좋은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는 반드시 사주 분석이 가능한 사람이 장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 이 공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장명법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장명하시는 분마다 본인이 배운 장명법을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장명을 하기 때문에 장명법이 좀 다르면은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배우자 자리에 공망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자하고 인연이 있으면 여기서 배우자 자리 여기 이 꽃 표시가 붙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술인데 이 공망이라는 작용력이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이름에서도 배우자 인연이 없다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보나 사주를 보나 분석해보면 아, 나는 남자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정의 어떤 가장이 돼서 내가 생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야. 왜? 남편이 실제로 남편 역할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거라든가 어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를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편하다는 거야, 차라리. 23대 운에 결혼했는데 이때 보면 남편이 들어왔죠, 아래 의료. 그러니까 이때 결혼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운이 좋은 운이냐면 좋은 운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실제로 나한테 이 목화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토, 금수 기운이 오면 안 좋은데 일단
오행상으로 봐서는 이 수운이 왔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많은 기운이 또 왔으니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왜 결혼했냐면 이 관이란 사주에 없는 남편이 왔기 때문에 이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때 오행상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때가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운이 아닐 때 결혼하면 어떻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제 53대 운인데 을묘대 이건 이제 목이 오죠? 나한테 좋은 거.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는 을묘가 왔을 때 이게 이제 자 이걸 우리가 조후라고 그러는데 이 조후를 볼 때는 여기서 음양 이 사주에서 보면 음양이 뭐냐면 이 8글자 중에서 음기운 자 음기둥 요것도 음기둥이죠. 그러니까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인데 음기운이 이렇게 강하다는 건 나한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기운이 와야 되겠죠. 근데 양기운 요 기둥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조화가 안 맞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조하고 습한 거예요. 습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이제 S라고 표시한 건 습한 거예요. 기토, 신금, 묘목. 8글자 중에서 3글자만 습하고 나머지는 다 조하죠. 그런 경우는 좋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왜? 여자가 습하기 때문에 조한 기운이랑 균형을 맞았는데 여기에서 또 습한 기운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습이 너무 많아지면은요, 모든 일이 지연되고 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가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그 균형만 잘 맞아 있으면, 음과 양이 균형만 잘 맞아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자 신축년을 볼까요? 요거 천간에는 이건 조한 기운, 이건 습한 기운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금기운이 또 왔죠, 여기서는. 지금이 금기운이 3개인데 또 온다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축년도 좋은 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월운을 보면은, 자, 무술월인데, 이때는 아래 위로 다 이 토가, 양토가 와서 있던 이 조한 기운이에요. 조한 기운인데, 문제는 이 토가 왔을 때,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주인공 입장에서 여기 이게 식신 역할인데, 요때는 나한테, 그런 대로 나한테 건강이라든가 배려심이라든가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한 달이지만 그런 좋은 균이 돌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배오역인데 배는 이게 비읍이고요. 오는 이응. 이것도 이응이죠. 그러니까 수, 토에서 토국수, 토국주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극현상이 일어나면 발음할 때 혀가 좀 꼬인다고 보시면 돼.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혀가 꼬이면 발음하는 사람 입장에서 발음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 자체가 좋은 기운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나쁜 기운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기운이 나가는 그 자체가 듣는 사람한테 나쁜 기운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발음 오형이 극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음양 조화를 봐야 되는데 여자니까 짝수죠. 짝수가 하나, 2개 있죠. 2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 자체가 음이니까 한자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음이 하나, 둘, 여자니까 3글자가 되고 양은 한자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자인 사주에서는 짝수가 하나 있고 나머지 홀수가 됐을 때 음양 조화가 맞는데 여기서는 조화가 깨진 경우죠. 그러니까 음양 조화가 깨있다는 건 이름에서 다른 것도 잘 좋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지금 우리가 음양 공부했죠. 이게 음의 기운이었을 때 태어난 계절이 배우자 자리는 양의 기운이 있어야 배우자 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즉 음양 조화가 맞았을 때 모든 일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작용을 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은 이 글자의 오행이 목, 토, 수인데 여기서 목은 필요한 기운이었죠. 목. 근데 토는 필요한 기운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수는 실제 이 기운상으로 봐서는 수 기운은 약하지만
전체 여기 내 기운을 빼가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가 오면 좋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 자체적으로 있지만 이 중요한 건 이게 남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가. 이 관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미약하지만 오행이 여기에 물로 숫자로 들어가 있는 거는 만큼 강하진 않지만 이름에서 작용력은 좀 약하게 작용하지만 어쨌든 관의 역할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게 잘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인 자리에 이게 조금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나와요. 자체가. 이 표시가. 그 다음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내가 조금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식구수라는 거는 내가 남한테 얘기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든가 본인이 살아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니까 이 사주에서도 봤지만 배우자 덕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또 24맥을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24맥이고 요 자체가 남편을 극하는 극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나 사주 보나 남편하고는 인연이 약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호영 씨가 지금까지 뭐 잘 살아오셨잖아. 한 30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궁금하실 거 없어요.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남편이 계시지만 남편이 그렇게 지금까지 마음, 어떤 흡족하게 뭘 경제적인 거라든가 모든 걸 나한테 주진 못했지만 그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비참해져요. 그냥 남편이 있으면 있는 대로 뭔가 기대하지 말고 사시면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주를 분석 한번 해보면 내가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하고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고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그래서 자, 남은 세월은 조금 편하게 사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자, 남은 시간도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